자,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하필이면 왜 이쪽에 있는 거야? B는 여기 있는데. P-R 합집합, Q-R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문제가 아니죠. 합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둘 다 공집합이다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P에서 R을 뺐는데 공집합인 이유가 뭐야? P가 가지고 있는 놈들을 R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P가 R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잖아. 두 번째, Q에서 R 여집합을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도 역시 뭐야?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번에는 차집합이 거슬렸는데 뒤에 하필이면 여집합이 있네? 그럼 뭐야? Q 교집합 R로 가도 되잖아. QR은 뭐다? 서로 소다. 그럼 끝났네요. R 안에 P를 넣어주면 되고, R 바깥에 Q가 존재하도록 해주면 끝나네. 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보기. 1번에 얘기한 건 뭐야? P가 Q한테 총 쏜다.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다. 나 P는 R한테 총을 맞았다. R은 P의 여집합의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P가 R한테 총을 맞았네. R은 P 안에 쏙 들어갑니다. Q와 R은 필충이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나 Q가 P한테 총을 맞았네. P가 Q 여집합에 쏙 들어가네. 참인 거 찾기. 1번부터 가보자. 1번. P가 Q 안에 쏙 미쳤죠? R이 P의 여집합이 들어가니? 요거 못 들어가잖아. R에 있는 요 부분 못 들어가잖아. R P 안에 쏙 들어. 뭔 소리야? Q랑 R 같다. 뭔 소리야? 그럼 이거네. Q의 여집합은 이만큼 얘기하잖아. P를 포함하죠? 예, 3. 5번. 어때요? 정말 쉽죠? 자, 299. 왜 안 넘어가 이거? 야! 됐다. 이 뭐가 어려운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잘 봐. 우리가 모든 정수를 짝수 아니면 홀수로 바꿀 수 있지. 분류할 수 있지. 또 모든 정수를 3의 배수이다 아니다로 분류할 수 있지. 맞지? 4의 배수이다 아니다로 분류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모든 정수는 3의 배수거나 아니거나인데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해? 플러스 1 플러스 2로 표현을 많이 하지. 맞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놈들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발생해요. 뭐? 여기서 모든 양수, 자연수를 분류한다고 쳐봐. n은 뭐부터 시작이야? 뭔 소리야? 1부터지. 여기서의 n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0부터지. 그래서 두 개의 n이 달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보통 많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의 배수는 3의 n으로 표현을 하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을 3n-2로 표현을 해.
얘가 3면 마이너스 1이고. 왜? 그래야 n이 1부터 시작했을 때 얘랑 똑같이 1, 4, 7 나오듯이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4, 3 넣어주면 7 나오거든. 같은 수야. 근데 n도 자연수의 범위로 표현을 하려고 요걸 더 좋아합니다. 3의 배수 아닌 놈은.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3k-1이냐 3k-2냐야. 알았니? 끝. 네. 틀렸어요. 네. 궁금하면 500원. 언제 적 거야?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3은 더하기 1이 안 되고 3은 더하기가 1이 안 돼서 저걸 쓰는 줄 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네. 이거 써도 돼. 이거 써도 돼. 대신에 이걸 쓸 때는 옆에 k는 자연수가 아니라 k는 0, 1, 2, 3, 4라고 써주면 되지. 똑같아, 우리는. 뭐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지. 아니, 이 문제는 k는 자연수라고 해놔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고, 만약에 얘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였다면 얘가 k는 0, 1, 2, 3, 4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얘가 0, 1, 2, 3, 4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되지, 지금은. 네. 됐죠? 네. 넘어갑니다. 네. 비례법. 이거 왜 질문이야? 이제 질문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빈칸 추론형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안 해요. 오케이? 빈칸 추론형을 자주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안 해요. 왠 줄 알아? 그냥 문제가 기니까 쪼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문제를 하는 줄 알아?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뭐? 너네가 직접 얘를 마치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빈칸 추론형은 얘가 증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빈칸만 채우는 거야.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지문을 읽고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시간 안에 풀려고 뭐 키워드를 찾든 뭐 하든 하겠지만 원래는 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야. 다 읽어봐야지. 맞지?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릿속에 정리해서 주제를 고르거나 제목을 고르거나 하겠지. 영어는. 그거도 마찬가지. 원래는 그게 맞는 풀이잖아. 시간이 없어서 다른 뭐 선생님들마다 노하우를 가지고 뭐 설명하겠지만. 근데 영어에서 빈칸 추론을 푸는데 전부 다 읽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긴 지문이 있고 빈칸이 하나 빵 뚫려 있고 거기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는데 다 읽고 있냐고. 아니잖아. 지문이 길게 나온 거는 그 주제 파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네모 박스 주변을 그 문장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대신에 글이 뭐 어쨌든 그렇게 풀어보잖아. 영어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수학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빈칸 추론형을 풀고 있는 거야. 얘를 왜 무리수를 증명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돼? 우리는 네모 박스만 보면 돼. 다 볼 필요 없어. 알았어? 간다. 기억. 양변을 제곱하면 이게 된대요. 왜요? 뭐 알 필요 없다고 지가 맞게 했겠지. 우리는 저기서부터 보면 돼. 이걸 보면서 뭐 해보자. 기억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PQ는 서로 소임으로 P제곱은 뭐다? 이제 잠깐만. 과연 뭐가 들어가 있냐? 1, 1, 2 이런 거 들어가 있어? 뭐야? 왜 5번이 없어 이거? 잘렸네? 5번이 답이 아닌가 봐. 네. 어디야? 여기지? P제곱은 뭐예요? 왜 1이야? 어? 뭐가 서로 소야? P랑 Q랑 서로 소니까. 그치? 좌변이 자연수잖아. 자연아, 분수꼴인데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약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약분이 돼야 되는데 서로 소래매.
이미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하분수꼴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게 하필이면 자연수니까 분모는 뭐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P는 1이야. 제곱은 1이야. 대현이. 그래서 니은을 P제곱은 1이다를 넣어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 정리하라고 하니까 정리를 한 거야. 근데 뭐 해놨네? N제곱 마이너스 Q제곱 해놨네. 이항시켜서 1이라고 해놓은 거 아닐까? 됐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합차 1 그대로 가고 있네.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를 보면 돼. n 플러스 q와 n 마이너스 q가 곱해졌는데 1이 된다. 근데 이거 자연수거든. 정수거든. 얘도 정수거든.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1이 되도록 하는 거는 1과 1 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가 자연수? n 플러스 q가 자연수. 그래서 둘 다 1,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1, 1, 1 아니야? 어디가? 어? 마이너스 1이 돼? 너네 아까 자연수라며. 아, 아닌데. 아, 어차피 모순이니까 상관없구나. 다시.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네.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곱해서 1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둘 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차피 모순이야, 모순. 너무 위에 것까지 다 따지면은 당연히 틀린 거라서 그 틀림을 밑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n이 2 이상의 자연수고 q가 자연수인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어떻게 1이 되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냐? 그래서 모순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는 틀린 거라서 조금 이상할 수는 있겠다. 맞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다면 그거는 여기서 생각하는 건데 그 전에 생각했다면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됐죠? 됐죠? 네. 그 다음 307 또 빈칸. 자 가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등식 증명 어떻게 하라 배웠어? 빼라고 배웠죠? 양변을. 그래서 얘 지금 뭐하고 있잖아? 빼고 있잖아. 맞지요? 빼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호로록 바뀐 거야? 우리가 수학 상을 이미 앞에 다 배워왔으니까. 뭐 곱셈공식의 변형 다 배워왔으니까 인수분해랑. 원래는 이게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g 곱하기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g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맞니? 그래서 얘는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얘가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야? 앞에 몇 배? 2분의 1배. 기억 안 나요? 네. 그럼 여기에 제곱. 대현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다 어딨어? 계속 볼래? 볼 필요 없어. 지가 맞게 했겠지. 틀려서 문제가 성립 안 하는 건데. 우리는 빈칸에만 집중하자고.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면 마지막 쪽을 보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그렇지.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물론 얘가 0이어도 됩니다. 곱했으니까. 근데 얘 0이 아니야. 안 되지. 왜? x, y, z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통째로 0일 수밖에 없고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셋 다 제곱이니까 빵빵빵. 즉 뭐다? x, y, z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합니다.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왜 질문이야? 넘어간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냐? 숙제가? 자, 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다? 결국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맞죠? 맞죠? 오늘부터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하는데 참고로 오늘 책 안 풉니다. 칠판에 있는 문제만 잘 봐요. 가자. 아, 너네 왜 거기 앉아가지고 쓸 거 겁나 많은데. 몰라, 가리고 쓸 거야. 자, 보자. 산술 평균과 발 아파.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부르는 절대부등식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사실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정이 없는 거라서. 알았죠? 아, 그거 사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다. 미안. 다현이가 막 주변을 두리번 하길래. 지금 포스트잇 찾고 있어? 이거 써. 여기 잘 안 앉아, 애들이. 여기 앉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여기? 앉아, 앉는 애 있어. 항상 여기만 앉는 애 있어. 그래서 여기도 포스트잇 갖다 놓은 거야. 왜 두 개나 있냐? 고3 중에. 되게 관종 같은 애 하나 있어. 자, 갑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너네 이거 혹시 두고 간 사람? 이 누구냐? Just Eat. 이 너네 거냐? 아니지? 자, 어쨌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인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딱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산술기하평균, 하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단어는 요거 하나 메인이라고 보면 돼.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뭐야? 자, 예를 들어서 성은이랑 은채랑 둘이 수학시험을 봤어. 둘이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 3명이면 셋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더해서 더한 것들의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게 산술평균입니다.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더해서 1로 나누기.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은이가 80점이 나왔었어. 은채가 60점밖에 안 나왔었어. 평균 몇 점이야? 와, 이걸 계산을 한다고? 70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잘 봐. 둘 중에 어느 한 놈이 높고 크고 하나는 작을 거야. 그치? 평균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좀 줄여주고 얘는 좀 키워주다가 둘이 만나는 곳이 평균이 아닐까? 맞지? 그때 산술적으로는 똑같은 것만큼 빼고 똑같은 것만큼 더한 거라면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거야. 어떻게? 기하. 기하가 뭐야? 그림. 자,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림. 기하 평균은 어떻게 평균을 만들게 되냐면 그림을 빌려서 큰 놈과 작은 놈의 가운데 값을 찾아보러 가는 거야. 그림. 어떤 그림? 사각형. 사각형에 가로의 길이가 좀 크고 세로의 길이가 좀 작아. 자, 평균을 구하고 싶은 두 개의 값을 각각 가로, 세로의 길이로 잡아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면 뭐야? A는 좀 줄이면 되지. B는 좀 늘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둘이 같아지는, 즉 정사각형이 된다면 그때 한 변의 길이를 평균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근데 A는 찌끔 줄여놓고 B를 줄여 늘려. 그래놓고 이게 평균이야 하면은 A, B 사이에 있는 모든 게 다 평균이지. 뭔가 규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규칙이 바로 뭐다? 넓이를 일치시키는 거야. 넓이는 유지한 채로 줄고 늘리는 거야. 그러면 넓이가 AB니까 한 면의 길이 뭐 나옴? 루트 AB 나오지. 그렇게 구하게 된 게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녀석은 무조건 성립해요. 대신에 뭐가 성립할 때? 기하평균이라는 놈 때문에 기하, 길이. 즉 A와 B는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알았죠? 그런데 자, 어쨌든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이 녀석은 양수 AB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아무거나 막 넣어도 항상 성립할 거야. 1, 3 넣어봐도 왼쪽에 크고 4, 5 넣어도 왼쪽에 커. 알았지?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외우면 귀찮거든. 분수 좋아?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둬요. 양변을 몇 배? 2배. 우리는 원래 식은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인 건 알지만 절대부등식으로 사용할 때는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았죠? 자, 왜 저게 성립하는지 지금 증명해 보세요. 네. 자, 근데 보통 어떻게 빼? 제곱해서 빼죠. 왜? 뭐 때문에? 루트가 거슬리거든. 그죠? 이항을 해서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냥 제곱해서 빼기만 한 거야. 어쨌든 정리해보면 뭐 나와요? 2ab 마이너스 4ab. 어머, 뭐가 나왔어? 완전 제곱식. 맞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요. 근데 뭐 해도 돼요? 그냥 빼도 돼요, 사실. 왜? 너네가 앞에 있는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보고 루트 b의 제곱으로 볼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이잖아. 루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곱하면은 당연히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되었나요? 네. 자, 이렇게 증명 끝. 두 번째. 여기서 끝낸 사람 손. 또는 한 줄 더 쓴 사람 손. 없어? 한 줄 더 쓴 사람 없어? 이런 젠장. 우리 분명히 내가 기본적인 절대분식 할 때 증명 끝날 때 뭐 반드시 쓰라 그랬어. 등호, 성립, 조건. 그렇지. 단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한다.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단 등호는 그 등호가 여기에 등호야. 뭐야? AB 같을 때. 그래서 여기에 항상 따라다. 이제 기하평균 좀 지울게. 자, 위에 거 원래 부등식으로 외우든 얘로 외우든 항상 단 이거 여기다 써야 돼. 그래서 난 여기다 붙여놓을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아셨음? 아셨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사실 수학 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수학 하도 있나 모르겠다. RPM은 없을 것 같은데. 자, A, B, C 세 개만 평균 구할 수 있니? 미쳤나 봐. A, B 두 개만 평균 구할 수 있니? A, B, C 세 개도 평균 구할 수 있어. 그래서 A, B, C 세 개짜리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도 있어요. 대신에 나누기 뭐였겠어? 그래서 우변에 뭐 곱해야 돼? 두 번째, A, B, C 세 개를 가지고 만드는 기하 뭐 있겠어? 근데 부피가 A, B, C고 세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대제곱근 A, B,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도 이제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다.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증명이 대부분이었고 다른 문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재료로 많이 쓰이겠지만 얘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결국 뭐가 목적이다? 증명? 물어보지 기본적으로. 근데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산술기하 평균과 같은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의 진짜 메인은 뭐다? 활용입니다. 활용. 다른 뭔가를 구하는데 활용을 시키러 갈 거야. 뭘 구할 건데? 항상 최대값과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옆으로 잠깐 갔다가 다른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거기 들어봐. 자,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생각해봐. 이건 안 써도 돼. 곱셈 공식의 변형 내가 수학 상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 제일 기본적인 거 이거 알지? 그래서 만약에 뭐가 주어진다면 문제 A 뿔 B가 주어지고 A 곱하기 B가 주어지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볼 때 세 개를 가지고 만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써서 값을 구하러 가면 되지.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가잖아. 그거는 왜? 얘가 무조건 뭐 하니까? 성립하는 걸 아니까. 일종의 항등식인 걸 아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봐. 다시 지운다. 결국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뭐가 주어진다면 A는 B 플러스 C라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등장을 했을 때 B와 C의 값을 주면 A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 뭐가 있다? 만약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있고 그 절대부등식에 등호가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B의 값이 주어지면은
A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즉 최소값이 2 아니야? 만약에 절대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A의 값이 5라고 주어지면 B의 뭘가 구해져? 최소값, 최대값이 주어지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맞죠? 그 원리가 바로 요 최대 최소 활용이야.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결국 뭐로 이루어져 있거든? A, B에 대한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너희들한테 양수 A, B에 대해서 합을 2라고 줄 테니 곱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이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 문제의 가장 기초 문제야. 되었어요? 되었어요? 은주 됐어? 그럼 너희들의 풀이는 어떻게 하면 돼? 합 작거나 같아. 누가? 2루트 AB가. 근데 합자리에 얼마? 2 넣고 약분하면 1. 그럼 1 제곱해서 AB. AB의 최대값은 1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겁나 쉽죠? 두 번째. 합만 주고 곱만 물어보겠니? 곱을 주고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면 더 좋아.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알았지? 근데 그건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합 또는 곱의 값을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라고 기억을 해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최소를 물어보겠니? 못 물어봐. 최대를 물어보겠어? 못 물어봐. 알았죠? 이게 이제 기본 문제예요. 근데 기본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거? 2a 플러스 3b를 주고 나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풀래? (3이에요) 왜? 2지. 또 어떻게 풀래? 그래 봐야 양수와 양수의 합이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A 자리에 2A가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3B밖에 들어간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크고 났겠지. 누구보다 2루트 안에 뭐야? 그렇지. 그럼 유궁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A, B만 남긴다 생각하면 되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얘가 6이고 약분을 해주고 제곱을 해주고 6 나눠주면 답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수 좀 장난쳤다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다음 두 번째 2번. 이제부터 진짜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2번. 뭐다? 합과 곱을 무조건 줄까? 아니, 안 줘요. 어떻게? 문자만 보면은 역수. 저 4는 아까 2, 3 했던 것처럼 그냥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 녀석의 최소를 그냥 바로 물어봐요. 그래도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왜? 이거는 문제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곱하면 4 상수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푸는데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평균 바로 땡겼습니다. 끝. 다음 4. 겁나 쉽죠? 됐죠? 진짜 역수를 말한 게 아니라 문자만 바라봤을 때 역수. 자, 그럼 3번은 너희들이 풀어봐. A-1분의 4 기기. 결국은 뭐가 목표인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보자. 무슨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랬어? 역수의 합. 역수라는 거는 곱하면 상수. 지금 곱하면 상수야? 응은 반말 아니냐? 곱하면 상수냐? 얘가 뭐여야 돼? 1-는 또 뭔 소리예요? A-1, 그거 잘못 들은 거지 내가? A-1이어야 됩니다. 근데 A-1이야? 그래서 얘를 A-1을 니들이 만들,
옆에다 쓰자. 니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썼다 지울 거니까 어차피. A-1. 그러면 내 맘대로 A-1 쓰면 돼, 안 돼? 식이 바뀌었잖아. 이게 왜 등호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뭐 해줘? 그러면 여기서 얘만 보면 역서압이지. 자, 우리는 이거 노란색 전체의 최대 최소, 최소를 찾고 싶어? 빨간 게 최소면 최소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만 최소를 구하려고 하면 돼. 뭐 하면 돼? 산술기야. 그럼 빨간 녀석의 최소값이 4니까 전체적으로는 5보다 크거나 같겠지. 되었나요? 이렇게 푸는 게 3번 문제 유형입니다. 뭘 외워 또? 뭐? 어디 외운데? 외워가 외운데? 뭔 소리야 이게? 어느 부분을 외워야? 어? 뭐 5? 야! 요것만 보라고 빨간색 밑줄. 얘만 보면 최소값이 4야. 최소값이 4인 놈한테 1 더하면 최소값이 뭐야? 그러니까 5요. 다현이 고장났어? 어디 보고 있어? 이해했어? 알았어. 자, 4번 가보자. 4번과 5번은요. 4번은 1차분의 2차 꼴입니다. 5번은요. 2차분의 1차 꼴입니다. 자, 너네 근데 참고로 이거 연습장이나 이런 데 잘 정리하고 있니? 책 문제 하나도 안 풀고 나 이걸로 대체하는다. 책에 있는 모든 유형 다 내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았음? 응. 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다 써놔 이거. 딱 요 유형들밖에 없으니까 총 7번까지 갑니다. 물론 예외 2개가 책엔 더 있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풀이 하면서 할 거예요. 되었나요? 자, 써라. 받으라. 내 볼펜을 떨어뜨렸어? 손녀손녀 하시네요. 엘사. 아하, 엘사가 거기 있어? 겨울왕국 좋아했지. 응. 쿠팡인가 뭐 네이버인가 이런 데 그 팔잖아. 그거 주문할 때 엘사로 주문했지. 더 있어. 겨왕. 아, 겨울왕국 더 있다고. 그냥도 있긴 한데 엘사가 더 이쁘던데. 자, 됐죠? 4번 가도 되겠죠? 그러면 필기하고 풀어봐. 4번. 알았지? 자, 그대로 볼래요? 4번 풀어볼까? 자, 4번. 뭐래노? 네. 자, 1차분의 2차 꼴은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 위에 좀 빨간 거 좀 지워도 돼?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 녀석을 뭐 해줘? 분자의 차수를 내려주는 겁니다. 분자의 차수를 어떻게 내리는데요? 분모가 A-1이니까 분자를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가는 거야. A배를 했더니 A제곱 맞지? 그럼 문제는 뭐가 안 맞아? 1창이 안 맞지? 원래 A인데 마이너스 A지. 그럼 뭐 더 해줘야 돼? 그 2A를 볼 때도 분모의 배수로 봐주는 거야. 그럼 상수항 맞아? 상수항 안 맞지?
그래서 뭐 해줘? 또 6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 뭐가 딱 한 거 같냐? 다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렇게 변형을 해주고 나면 a 플러스 2 플러스 a-1분의 6이 나오면서 3번처럼 풀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만 산술기하 평면을 써주면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지? 보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 플러스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원래라면 이게 플러스 6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도록 해주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4 나와가지고 4 사라지고 하겠지? 지금 바꿀까? 지금 바꿀까? 4로? 귀찮은 거겠지?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고기 들어봐. 고기 들어봐. 얘들아, 고기 들어봐. 고기 들어봐. 고기 들어봐. A가 최소가 나와. 그럼 A분의 1은? 그렇지. A가 최소가 될 때 A분의 1은 최대다. 맞지? 그러면 5번 문제는 뭐냐면, 잘 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그러면 답은 뭐예요? 4번에서 구한 답의 역수가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너네가 한번 더 풀어보세요. 뭐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을 지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4번과 5번 유형입니다. 손을 들고 있어. 손 들여. 자, 얘 어떻게 풀어? 한 편. 등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1분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발 아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만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답은 7분의 1 하면 된다고. 5번을 풀라고 할 때 4번을 풀라니까. 얘를 연결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면 된다고요. 2차분의 1 차이 최대를 물어볼 때는 거꾸로 뒤집은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라고. 알았음?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의 최고 단골 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나오는 녀석들 또는 책에 있는 녀석들 일부는 이제 활용 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가보자. 그럼 이제 6번 유형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유형. 알겠죠? 거의 뭐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5번까지는. 4번, 5번은. 그 다음에 6번. 6번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 7번이랑 같이 한번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 먼저 푸세요. 알았죠? 2x와 3y의 합이 주어졌을 때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있고요. 2x 플러스 3y가 2라고 잠깐 문제 볼래? 거기 들어서 뭐만 바뀌어 있는 상황인지 알겠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자, 풀어주세요. 포기했어. 자, 가보자. 자, 위의 녀석은 통분이고요. 밑에 녀석은 아닙니다. 물론 위의 녀석을 꼭 통분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밑에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7번이 메인이긴 해. 자, 얘는 뭐해?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하면 분자가 뭐예요? 제요. 그래서 요 녀석이 나오고 최소값을 찾고 싶어. 역수의 최소값은 xy가 최대일 때 나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됐어요?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크거나 같다 2루트의 6xy보다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가 들어가. 약분을 해? 제곱을 해. 6 나눠 6분의 1 xy가 되는 거라서 얘는 12가 되고 끝나는 거죠. 됐죠? xy의 최대값이 6분의 1이니까 xy 분의 1은 6이겠지. 그래서 2 곱하기 6. 되었니? 그런데 밑에 녀석은 통분을 해봐요. 돼요? 안 돼요? 분자가 어때요? 달라요. 그럼 이건 통분형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잘 봐.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에 내 맘대로 3 곱하면 3 나누면 되지. 내 맘대로 5 곱하면 5 나눠주면 되지. 내 맘대로 2를 곱했다가 나눌 거예요. 나누기 2는 2입니다. 근데 곱하기 2는 제를 그냥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책에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한 단계 더 꼬아놓은 문제를 본 거고, 그 녀석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는데요? 전개를 하시면 x분의 6y와 6 뭐래? y분의 6x가 나오고 4, 9. 그래서 앞에 두 녀석만 산술기합평면을 써주면 2루트의 36, 즉 12보다 그거 나왔다가 나와. 그래서 12, 13 더하면 25, 2분의 25. 2분의 25보다 커 나왔다. 2분의 25가 답인 거예요. 이게 7번 문제의 풀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죠. 요거까지 하는 이유. 이제는 꽤 오래됐는데 모의고사에 이거를 한 번 더 활용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녀석의 계산은 이거야. 도형으로 활용해서 도형에서 식을 만들어 오다 보면 얘들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꽤 냅니다. 요새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알았죠? 알았죠?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산술기합형에서 만날 수 있는 7가지 형태들 한번 쭉 살펴본 거야. 이것만 있나? 아니, 한 2가지, 3가지 더 있어. 그 녀석들은 책을 보면서 숙제를 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나한테 질문을 하러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자, 다음. 2번째 여러가지 절대부등식 갑니다. 교육과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제는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활용형이 그렇게 메인은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연습은 해둬야 되는 2번째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식부터 얘기해 줄게. 이거는 A가 등장하고요. B가 등장하고요. X가 등장하고요. Y가 등장합니다. 산술계에서는 AB만 있었어. 저 AB가 보통 AB라고도 쓰이지만 보통 문자. 그지? 문자였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A도 B도 X도 Y도 다 문자 아니고요. XY가 문자, AB는 상수로 나올 겁니다. 문제 풀 때. 알았죠? 근데 산술계합형은 AB가 양수, 즉 문자가 양수일 때 쓸 수 있지만 코시는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즉 양수가 아니라 음수더라도 성립하고, 물론 양수일 때도 당연히 성립하고. 어쨌든 이 제곱 길이의 합을 곱해요. AB 제곱 길이의 합과 XY 제곱 길이의 합을 곱해요. 얘는 크거 났습니다. 누구보다? 크로스로 곱해요. 의 제곱보다. 자, 시간 드릴게요. 증명해 보세요. 왜 성립하는지. 자, 봅시다.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뭐 하면 돼요? 일단 빼야지. 또 전개해서 이항시켰니? 이해만 했어요. 뺀 후에 전개. 맞죠? 얘 전개. 아! 얘 전개. 뺄 거죠? 바로 가자. 사라지고 사라져요. 남는 것들을 보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뭐에? bx-ay에.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야? 0보다 표가 나갔다. 증명 끝.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지. 단등호는 뭐일 때 성립한다? 단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아! 단등호는 뭘 때 성립한다? bx와 a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맞죠? 자, 증명은 이렇게 끝내면 돼. 근데 올라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얘를 쓰지 않고 양변을 a, b로 나눠요. 그럼 좌변은 단등호는 a분의 x, 우변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로 바꿨어요. 왜요? 너희가 이 녀석을 보면서 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다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곱해져 있는 두 녀석끼리 뭐 b랑 두 녀석끼리 뭐랑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로 바꿔서 풀 뿐. 알았지?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알았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미지수 3개짜리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두세요. 뭐 있냐? A, B, C 3개가 등장해요. 똑같이 제곱의 합이에요. X, Y 3개가 등장해요. Z까지. 똑같이 제곱이에요. 그거 같아요. 세 녀석을 똑같이 크로스 곱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이것도 3승이 아니라 제곱입니다. 알았죠? 요거까지 공식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증명이 단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 교육과정 없기 때문에 증명 말고 다른 걸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좀 지워도 돼? 네.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식으로 활용을 하러 갑니다. 똑같아요. 알았음? 그런데 메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산술기하야 코시야? 그걸 알아야 되지. 그래서 똑같이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를 풀러 갈 건데 이 문제는 산술기하입니다. 이 문제는 코시입니다를 너희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문자를 바라봐. 문자는 어디 있어? 산술기하에서 합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A, B. 여기서는 X, Y. 제곱의 합의 형태, 그냥 합의 형태. 자, 다시 한번 뭐가 등장하면 합과 곱 중에 한 녀석을 주고 다른 한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 쓰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역수의 합도 포함된다. 맞죠? 이 녀석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가 될 거야. 그럼 코시는 합이 등장을 하고요. 제곱의 합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산술기하가 아니라 코시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제곱의 합뿐만 아니라 뭐가 등장한다면 뭔가가 등장한다면 그때도 코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봐. 산술인지 코시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세요. 2x 플러스 3y가 있어요. 잘해요. 값은 내가 막 주는 거야. 지저분할 수 있다. 그때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아, 기기. 저 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요.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풀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책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봐, 잘 봐, 잘 봐.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은 루트 2x 플러스 3y라는 녀석이 있어. 이 녀석이 뭘 구하고 싶어?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을 뭐 합니다? 제곱이란 걸 해봅니다. 왜요? 제곱하면 얘가 나오거든. 쟤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뒤에 뭐 붙어요? 2루트 6xy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노란색이 최대면 제곱을 해도 최대가 나오죠. 그럼 똑같은 식, 좌변이 최대면 똑같은 식인 우변도 최대가 되죠. 근데 우변 잘 봐. 얘가 뭐야? 그러면 우변 전체가 최대가 되죠. 얘가 최대가 된다면 결국 뭐가 최대가 된다? 곱이 최대가 되는 거야. 결국은 노란색 녀석의 최대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최대면 제곱해도 최대고 제곱해서 최대, 전개가 해서 최대, 전개해서 최대 정리하면은 곱이 최대야. 그럼 뭐야? 합을 줄게. 곱의 최대를 구해봐.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너희들은 한편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별다른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 얼마? 넣어주면 얼마? 하고 답 나오는 거야. 5 아니고 8이요. 네. 그런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될까? 그건 아니지. 솔2 뭘 이용해요?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는 풀이가 있어요. 왜요? 뭐만 잘 해주면 돼. 문자로 바라볼 때 제곱의 합이라고 너희들이 볼 수만 있으면 끝나. 그러면 지금 얘는 루트 2x의 제곱과 루트 3y의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크거나 같겠지?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놈을 보니까 앞에 뭐 있어 없어? 문자 앞에 뭐 있어 없어? 없다라는 말은 1과 1이란 얘기죠. 1제곱, 1제곱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답은 8 아니야? 답은 뭐야? 제곱을 한 녀석의 최대값이 8이니까 제곱하기 전에 답은 2루트이고 얘도 2루트가 나오는 거야. 뭐가 훨씬 빨라? 코시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코시가 더 좋은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없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어디서는?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면 코시로 풀라고 대부분 학원생들이 설명해줘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반드시 산술기하를 써야 돼요. 알았죠? 그거에 따라 뭐래노? 교육과정이에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근데 맞았어요. 뭐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보러 온 거야. 왜 작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겠지? 유해요. 뭐래노? 죄송해요. 응. 아, 재판이네. 와, 씨, 얘 글씨 왜 이래? 아, 그래. 글씨는 서원이 글씨 이쁘지 않아? 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죠? 자, 이걸로 절대분식, 명제단원 남아있는 거 싹 다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